정치와 경제,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입니다. 오늘은 이 두 흐름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와 비판. 둘째, 2025년 한국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정치적 흐름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실련이 제안한 개혁과제 47건 가운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단 7건, 14.9%에 불과했습니다. 일부라도 반영된 것까지 합쳐도 겨우 36% 수준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 외면당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개혁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에서만 6건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계획에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부동산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공약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실행 계획의 부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대부분 제목과 목록 수준에 그칩니다. 재정 추계, 산출 근거, 실행 절차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비전 발표인지 책임 회피용 문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장관 인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부 권한을 가진 인사가 행정부 요직을 겸임하게 되면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토건 중심 성향입니다. 정부 계획에는 광역철도, 관문공항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혁보다는 개발, 구조적 개혁보다는 토건 사업에 기댄다는 비판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세 가지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약하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그리고 토건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앞으로 5년간 정부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정치적 개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달리 증시 전망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요인은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코스피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 상당한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주 환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무 공개매수제, 자사주 소각 원칙화, 공시제도 강화 같은 변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국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온 이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투자자에게 기회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장기 성장 산업이 눈에 띕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 분야를 안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산업 성장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광문화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혜주 역시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가성비 아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마용성 같은 이선 지역의 노후 아파트, 그리고 신축 입주장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즉, 프리미엄 단지보다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단지를 찾으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대비 전략이 강조됩니다. 고가형 자산은 쌓아두는 자산, 즉 단순한 재산 축적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물형 자산은 매달 현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이죠.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 두 가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혁 의지 부족, 실행 계획 부재, 그리고 토건 중심 성향으로 비판받는 이재명 정부. 반면 경제적으로는 달러 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 흐름이 맞물리며 한국 증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정부가 개혁보다 시장 안정과 경제적 성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